2023년 유럽 축구 1월 겨울 이적 시장, 토트넘 허스퍼가 노리는 것으로 알려졌던, 토트넘 허스퍼가 협상에 임했던 것으로 알려졌던 브라이튼의 벨기에 대표 미드필더 전천후 측면 자원 레안드로 트로사르 선수가 아스널 이적에 근접했다. 사실상 합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토트넘은 왜 트로사르 영입에 실패했는지, 그리고 아스널은 갑자기 왜 트로사르 영입에 나서 낚아채는데 성공했는지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토트넘 입장에서 최근에 브라이튼을 이제 떠날 것이면 확실시됐던 이 트로사르를 데려올 경우에는 지금 여러 포지션, 특히 이제 윙백 포지션도 커버하고 공격수도 커버하고 또 최근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잘해왔던 선수니까 지금 뭐 거의 연결된 선수가 많이 없는 과정에 좀 필요한 영입으로 생각됐는데 아스널이 데려갔어요. 네. 저는 근데 뭐 토트넘보다는 아스날에 더 필요했던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제 이 선수가 오른쪽 윙백 역할은 서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토트넘이 어쨌건 간에 트로사르를 데려왔을 때 제일 옵션으로 생각하는 건 오른쪽 윙백이었을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러기엔 조금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뭐 뒤에 더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좀 영입에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았다라고 보입니다. 반면에 이제 아스날은 꼭 필요했는데요. 일단 아스날은 공격수 영입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무드릭을 영입을 하려고 했었고, 심지어 그 이적료 총액은 첼시와 동일하게 맞췄대요. 그리고 무드릭 선수 본인은 아스날을 계속 선호했거든요. 아예 대놓고 그냥 표현을 해왔었어요. 그랬는데 무드릭이 첼시로 가게 된 이유는 여기에 이제 설명이 나오는 거죠. 총액은 똑같았으나 하지만은 고정 금액이 첼시가 더 많았고, 그리고 또 이제 첼시의 그 옵션이 더 달성하기 쉬운 거였다. 그렇다 보니까 더 진지했고 더 공정하다. 이제 이게 그 샤흐타르 구단 측에서 봤을 때는 훨씬 좋은 조건이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의 상황까지 생각했을 때 또 무드릭도 구단이 좀 유리한 쪽으로 좀 결정을 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그 샤흐타르가 무드릭 이적료 중에 2천만 유로나 3천만 파운드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정도를 아예 전쟁 재건 그 금액으로 이제 기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일에 쓰는 건데, 결국에 이제 구단의 정말 자본을 위해서 이렇게 협상을 끌어올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샤흐타르에서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돈으로 구단도 힘을 쓰지만 나라를 위해서, 특히 이제 옵션 금액 대부분을 사실 쓰는 거잖아요. 달성하기 쉬운 옵션을 미리 이제 기부하고 나중에 이제 받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무드릭도 이걸 마다하긴 조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흥미로운 게요. 원래 샤흐타르 지역 있잖아요. 도네츠크가 원래는 친러시아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샤흐타르도 친러시아 푸틴파 싸움이었거든요. 구단주가. 그래서 올리가르이라고 하잖아요. 그쪽 싸움이었는데 전쟁 후 폭격을 당하니까 친우크라이나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무드릭이 아스날로 가는 것이 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였으나 급반전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아스날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측면 공격, 특히 이제 공격 라인에 부상자도 있다 보니까 뎁스 강화가 필요했잖아요. 일단 뭐 제수가 3월 중순에나 복귀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떠있긴 하죠. 물론 뭐 그러니까 제수가 이제 개인 훈련하는 것들을 영상을 올리고 이제 거기에 아스날 팬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기뻐하고 이러긴 하지만은 장기 결장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이제 공격수 영입이 필수였던 데다가 또 이제 넬슨도 어쨌건 뭐 이 선수는 백업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공격수 한 명도 아까운 시점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게다가 일정도 빡빡하고 또 이제 부상이 언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선수가 필요해요. 무엇보다도 이번이 우승 적기죠. 그렇죠. 여기서 한창 우승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만약에 사카라든지 마르티넬리가 다친다. 그러면 아스날은 정말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 없어요. 아스날이 이게 그 현재 공격진 선수단 명단인 거거든요. 사카, 마르티넬리, 마르키뉴스, 넬슨, 그리고 제스, 은케티아 이렇게인 건데 턱없이 부족하죠. 특히나 이제 마르키뉴스는 아직 너무나도 어린 선수고요. 그래서 뭐 거의 뭐 잘 쓰지도 않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사카하고 마르티넬리가 전 경기 선발 출전을 하고 있는 실정인 거죠. 그리고 이제 아스날에서 출전 시간 가장 많은 선수 탑3가 바로 사카, 마르티넬리, 그리고 자카, 이렇게 3명인 거고요. 사실 공격수들 같은 경우에는 로테이션이 필요합니다. 또 이 선수들이 스프린트도 많이 하고 많이 뛰기 때문에 어리다고 하더라도, 게다가 최근에 사카 선수도 뭐 경미한 부상 논란이 있기도 했었고. 그것도 심지어 옥스포드 3부 리그 팀하고의 FA컵이었는데도 이 두 선수를 선발로 내세웠어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측면 공격수는 분명히 필요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로사르가 이제 브라이튼에서 월드컵에서도 뛰고 그랬는데 미토마에게 조금 밀리는 그런 분위기가 데체르비 감독 체제에서 나오면서
좀 이제 마찰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근데 밀렸다라기보다는 원래는 주전으로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예. 최근에 이제 마찰이 발생을 하면서 그렇게 예. 된 거죠. 예. 왜냐면 그 두 경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선발로 나오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최근 두 경기에 아예 못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아스날이 2,700만 파운드의 이적 합의에 도달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온 건데요. 이 보도가 사실은 공신력이라고 한다면 현재 지금 축구계 언론에서 최고라고 꼽히는 디 애슬레틱 그리고 네. 데이비드 온스테인 기자가 보도했기 때문에 요 정도 어그리드 과거형이거 해브 네. 어그리드거든요. 이건 이제 합의가 됐고 공식 발표만 남은 단계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로마노가 조금 더 세부 사항을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뭐 로마노만이 아닌 많은 이제 영국 매체들이 다 이제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2,100만 파운드 일시불에 이제 옵션 600만 파운드가 추가된 2,700만 파운드다. 그리고 계약 기간은 처음에는 2027년까지라고 본인이 적었다가 이제 그거를 수정을 한 겁니다. 2026년까지라고. 예, 처음에 올렸다가 이제 어디서 유력한 것에서 네. 연락이 왔겠죠. 야, 네. 틀렸어. 네. 바꿔. 그래서 수정한 것 같은데. 근데 어쨌건 간에 그 3년 계약인 거잖아요. 이렇게 예. 되면은 이게 그가 트로사르가 팀을 굉장히 떠나고 싶어 했던 게 크지 않나 싶긴 해요. 왜냐면은 선수들은 원래 이적할 때는 계약 기간을 최대한 길게로 잡고 싶어 하거든요. 있는 선수가 재계약할 때는 뭐 30살이 넘으면 이제 1년 계약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영입하는 경우는 조금 다른 케이스인 건데 당장 우리가 급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요. 예. 뭐 트로사르가 그렇다고 만 30세가 된 것도 아니고 물론 만 28세로 나이가 좀 있는 편이지만은 3년 계약에도 체결을 한 거 보면은 너무 떠나고 싶었다. 예, 공개적으로 에이전트가 얘기할 정도였기 때문에 예. 이적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예. 저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이 아스널이 꽤 뒤늦게 접촉을 했다는 거예요. 예. 현지 시간으로는 수요일에 처음 접촉을 하고 24시간 만에 이 딜이 완료가 됐다. 빠르게 속전속결로 됐다는 얘기고 심지어 이제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우리 시간은 이미 금요일이 됐어요. 금요일에 메디컬 테스트하고 바로 공식 발표할 거다. 네. 즉 곧바로 투입하겠다. 곧바로 실전에 넣겠다. 네. 실제로 프리미어리그를 뛰어오던 선수니까 몸 상태 문제 없으면은 데뷔전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예. 왜냐면 사카하고 마르티넬리가 최근 컨디션 난조, 그냥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하거든요. 예, 게다가 아스널도 맨유와 빅매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변수에 좀 대응을 해야 되고 맨유도 베오로스트를 임대로 데려오자마자 네. 바로 쓰고 있기 때문에 트로사르도 바로 이제 속전속결로 처리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베오로스트는 데뷔전에 상당히 괜찮은 편이었죠. 예.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두에 저희가 원래 토트넘이 먼저 링크가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브라이튼과 문제를 겪은 지 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많은 팀들이 접촉을 했고 그 중에 한 팀이 토트넘이었다. 말씀드린 대로 아스널은 접촉하자마자 하루 만에 완료를 지었는데 토트넘은 지난주에 접촉을 했는데 거절당했고 그 뒤로는 그냥 물러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스카이 스포츠의 세스 기자, 역시 공신력이 있는 매체 기자이기 때문에 이건 뭐 낭설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브라이턴이 원한 금액이 조금 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토트넘이 생각한 금액은 한 1,500만 파운드 정도가 아니었을까 보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아스날도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첫 오퍼는 1,500만 파운드 정도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무드릭이 무산되고 나니까 당장 급하니까 결국 브라이턴이 원하는 금액인 2,700만 파운드를 맞춘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텔레그래프의 샘딘 기자 역시 토트넘이 먼저 제안을 했지만 무산이 됐고 그 뒤에 아스널이 데려갔다. 특히 이제 첼시도 관심을 보이긴 했지만 아스널이 조금 더 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했고 사실 저도 이제 다른 매체의 기자를 통해서 봤을 때는 1,000만에서 2,000만, 그러니까 2,000만 파운드를 넘지 않는 토트넘이 그렇죠. 첫 오퍼를 한 이후 거절되니까 바로 손을 뗐다고 하거든요. 조금은 이제 토트넘이 뭐 다른 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물론 지금 페드로 포로라는 원래 토트넘이 원했던 오른쪽 윙백이 거론이 여전히 되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트로사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쓸만한 선수였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쉽게 손을 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시나요? 저는 뭐 그래도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른 보강이 있다면은 왜냐면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트로사르가 그렇게 저는 토트넘한테 급한 영입은 아니었다라고 보거든요. 가장 급한 거는 이러나 저러나 아스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스날이 2,700만 파운드를 부른 거고요. 그리고 이 선수가 그러니까 왜 보여주는 가치 대비에 이적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았냐. 여기 현재 뭐 이적료 가치도 3천만 유로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옵션까지 포함해야지 2,700만 파운드면 저걸 딱 맞춘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원래 이적할 때는 저 가치보다 더 비싸게 나가는 편이잖아요. 근데 왜 이적료가 그렇게 높게 책정되지 않았냐고 하냐면요. 일단 뭐 감독하고 이미 불화가 있었고 선수 자체가 그래서 훈련을 불참을 했고 아예 그가 떠나겠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한 거고 에이전트도 성명을 발표를 했고 그 얘기 뒤에 나올 거지만요. 그리고 계약 기간도 2024년까지거든요.
있거든요. 이것도 최근에 연장 옵션을 구단이 발동할 수 있는 걸 발동해버리고 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냥 계약 사실 만료였죠. 계약 만료로 올 시즌이 끝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트로사르가 조금 이제 불만을 가진 것으로 완료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왜 아스날이 트로사르를 영입했는가, 트로사르가 어떤 선수인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데요. 이 선수 일단 뭐 최전방 공격수도 설 수 있고요. 물론 기본적으로 이 선수는 왼쪽 측면에 다 선다라고 보면 됩니다. 예. 어쨌건 뭐 트로사르가 어떤 선수냐면요, 1994년생 그 만 28세고요. 예, 벨기에 대표팀에서 뛰고 있고요.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라든가 아니면 왼쪽 윙 역할을 주로 수행하던 선수였는데요. 근데 이제 브라이턴에 와가지고는 뭐 공격 쪽에서의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을 하고 또 이제 왼쪽 윙백 역할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첫 시즌부터 5골 3도움, 그 다음에 5골 5도움, 지난 시즌에 이제 8골 3도움을 올리면서 한 단계 발전한 모습을 보여줬고, 이번 시즌에도 7골 3도움을 올리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번 시즌이 가장 커리어 하이, 왜냐면 시즌이 아직 중반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예, 10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고 득점면에 있어서도 지난 시즌 8골을 넣긴 했지만 올 시즌에 절반도 안 된 시점에 7골을 넣었으니까 지금 주가가 한창 높을 때라서 저는 솔직히 이제 토트넘이 급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 정도 클래스의 선수가 이 정도 가격에 나왔다면 당연히 조금 더 적극성을 볼 필요가 있지 않았나라는 뭐 좀 아쉬움이 들긴 해요. 그 2,700만 파운드가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요새 너무 이 종류가 미쳐 날뛰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예. 근데 어쨌건 간에 이 선수가 이번 시즌에도 보면은 왼쪽 측면을 다 뛰기도 했었고요. 얘가 윙백이라던가 미들이라던가 그리고 왼쪽 측면 공격수까지 했고, 또 이제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는 물론 최전방 공격수로도 5경기에 선발 출전했거든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왜냐면 제수스가 장기간 부상인데 은케티아마누는 약하죠. 무게감이 떨어져. 은케티아가 굉장히 뭐 헌신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선수지만은 마무리가 아쉽다는 건 북런던 더비에서도 또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예, 은케티아가 마무리만 잘했으면 그 경기는 더 큰 점수로 이길 경기였죠. 예. 아스날이. 근데 어쨌건 간에 뭐 이 선수가 이번 시즌에 7골 넣으면서 팀 내에서 득점 1위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아스날로 환산을 하더라도 공동 2위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공격 자원들 중에서 가장 많은 골. 왜냐면 1위가 웨데고르기 때문에요. 미드필더인.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더 지원을 받지 못하는 브라이턴에서 올린 기록이니까 조금 더 지원을 받는다면 더 많은 골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팀 슈팅 시도도 38회로 브라이턴에서 가장 많고요. 그 유효 슈팅도 18회로 가장 많은데요. 이걸 이제 아스날 선수들로 환산하면은 일단 그래도 슈팅 시도 자체는 4위로 떨어져요. 그만큼 제공을 받지 못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유효 슈팅은 오면 공동 2위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슈팅 기록을 보면은 골대를 맞춘 슈팅도 하나 있기 때문에 슈팅 대비 유효 슈팅 비율이 꽤 높은 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드리블 시도 횟수는 37회로 그 팀 내에서 두 번째로 많거든요. 브라이턴에서. 예, 물론 뭐 이거는 미토마가 곧 역전을 하겠지만요. 예, 미토마는 출전 시간이 적음에도 적어서 괴물 같은 수치긴 한데요. 어쨌건 간에 예. 그런데 이제 이거를 아스날 선수들로 환산을 하면은 그러면 4위에 해당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성공은 다소 떨어지긴 해요. 이번 시즌 들어서 서서히 조금 더 드리블 성공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살짝 걸림돌이긴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스날 입장에서는 이미 돌파력이 좋은 사카와 마르티넬리를 잘 쓰고 여기에 돌파력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결정력이 더 좋은 트로사르가 온다면 조금 다른 스타일의 공격 조합을 또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영입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찬스 메이킹 같은 경우도 23회로 팀 내에서 3위거든요. 근데 이제 도움은 이 2개로 공동 3위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이걸 뭐 아스날 선수들로 이제 환산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5번째로 많은 찬스 메이킹을 기록하게 되는 거죠. 예. 역시 이것도 브라이튼이라는 팀 특성을 생각했을 때는 아스날에 왔을 때 충분히 뭐 제 몫을 할 수 있다. 네, 거기다 윙백으로 많이 나오긴 했으니까요. 그렇죠. 트로사르가. 예, 근데 트로사르가 이번 시즌에 어쨌건 간에 16경기 7골 2도움에 찬스 메이킹 23개에 그 박스 안에서의 볼 터치가 상당히 많죠. 101회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경기당 거의 뭐 9개 정도의 이제 박스 안에서의 볼 터치를 가져간다라고 보면 돼요. 그것도 윙백으로 많이 나온 선수가. 이건 그가 상당히 박스 진입을 잘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선수의 장기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리고 이 슈팅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왼쪽 윙에서 많이 뛰었다 보니까 오른쪽보다는 왼쪽 구역에 조금 슈팅이 많이 이제 몰려있죠. 이 선수가 가운데로 치고 들어와서 오른발로 슈팅하는 반대발 윙어 스타일이고 또 왼발도 곧잘 쓰기 때문에 아스날 입장에서는 마르티넬리와 사카 그리고 트로사르를 뭐 스위칭하면서 또 쓸 수 있는 뭐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 선수의 이제 뉴 슈팅 맵인 건데요. 그래도 조금 비율이
스타포스트로 많이 때린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도 조금 골고루 퍼져 있긴 합니다. 예. 허를 찌르는 니어포스트 슈팅도 있고 실제로 니어포스트로 네. 멋진 골을 넣었던 바도 있고 특히 네. 이제 이 선수가 큰 팀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네. 아스날 입장에서 특히 말씀하신 대로 무드릭을 놓친 무드릭에게 큰 돈 쓰려고 했던 아스날 입장에서는 뭐 조금 오버페이라고 생각해도 일단 지르고 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이제 이 선수의 슈팅 대비 그 득점률, 전환율이 28%에 달하고요. 189분당 한 골 넣고 있는데요. 오른쪽이 이제 아스날 선수 공격수들이요. 예. 제스가 이제 슈팅 대비 득점 전환율 13.5%. 예. 굉장히 처참하죠. 예. 제스의 유일한 단점이죠. 예. 결정력이 떨어진다. 예. 245분당 한 골이고요. 은케티아도 마찬가지, 더 떨어져요. 은케티아 13.3%. 예. 거기다가 249.5분당 한 골.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부카요 사카, 그 윙들이 그나마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부카요 사카 24%에 256분당 한 골. 그리고 또 이제 마르티넬리가 24.1%에 219분당 한 골인데 다 트로사르보단 떨어진다라고 할 수 예. 있는 거죠. 제가 그 트로사르가 오른발잡이고 왼발도 곧잘 이제 찬다고 얘기 드렸는데 예. 왼발로 골을 더 많이 넣었네요. 그렇죠. 7골 중에 왼발로 5골이니까 사실상 양발 슈팅이 가능한 선수다. 그렇죠. 예, 충분히 아스날에겐 필요한 그 공격 자원이다. 아스날 선수들과의 비교인 건데요. 일단 이 선수가 아무래도 윙백 역할을 했다 보니까 볼 리커버리가 가장 많죠. 90분당 4.5회로 가장 많고, 뭐 골은 마르티넬리랑 이제 동률인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유효 슈팅 같은 경우는 은케티아랑 제스가 가장 높긴 한데 그래도 득점 후 전환하는 거는 트로사르가 더 높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패스도 상당히 많이 기록을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사카가 워낙 많아서 그렇지 사카 다음으로 거의 계속 비등비등한 수치거든요. 예. 근데 이제 트로사르가 포터 감독에서 7경기, 그리고 데체르비 감독 체제에서 첫 7경기를 이거에 비교를 한 거거든요. 비교한 건데, 슈팅 숫자가 데체르비 감독 밑에서 더 늘어났어요. 왜냐면 데체르비 감독은 4-2-3-1을 선호하다 보니까 전진 배치가 될 수 있었죠. 예, 트로사르가. 사실상 윙백이 아니라 왼쪽 측면 공격수로 뛰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유효 슈팅도 더 늘어났었고요. 볼을 소유하는 그 능력 자체도 조금 더 올라갔고요. 59%로 50%보다. 예. 예. 그리고 활동량은 뭐 비슷하고 나머지는 크게 차이는 없지만은 어쨌건 간에 공격적인 부분들이 늘어났다. 그리고 공격 지형에서의 소유권 획득도 더 늘어났다라는 게 보이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선수가 이번 시즌 히트맵을 보시면은 확실히 측면에서 중앙으로 접고 들어오는, 물론 측면을 많이 밟고 다니긴 하지만 그런 유형의 선수. 약간 좀 이런 것들은 무드릭하고도 많이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죠. 예. 대신 무드릭보다는 조금 더 슈팅 패턴이 다양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프리미어리그 전체 선수들 중에서 7골로 득점 공동 3위였던 거고요. 이게 이제 페널티킥이라든지 뭐 네. 세트피스에서 골을 뺀 거예요. 그렇죠. 그런 뺀 오픈 플레이 상태에서 득점을 따진다면 굉장히 이제 트로사르가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수준급의 결정력을 네.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대 득점도 4.23골로 13위. 그리고 제가 박스 안에서의 볼 터치가 상당히 능력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윙백에 섰을 때조차도 87회로 4위고요. 이게 공격수만 뛰었으면은 확 올라갔을 거예요. 더. 스루 패스를 시도하는 횟수도 9회로 2위. 예, 이것도 굉장히 높은 순입니다. 그러니까 네. 스루 패스 시도하고 슈팅도 때리고 돌파도 된다. 그렇다면 이 선에서 어떤 역할이든지 할 수 있고 또 공격 창조성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네.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공격 진영에서의 소유권 승리 횟수가 16회로 4위. 이것도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가 수비력도 갖춘 공격수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윙백을 섰던 거였죠. 트로사르가 이번 시즌 브라이튼 선수들 중에서는 7골, 기대 득점 4.4회,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 그리고 오픈 플레이에서의 찬스 메이킹, 그리고 공격 진영에서의 소유권 획득 모두 팀 내에서 1위였다. 사실 저는 이제 이런 기록들을 봤을 때, 물론 이제 트로사르가 왼쪽 윙백으로 계속 뛰었고 대부분 왼쪽에서 뛰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오른발잡이고 킥이 좋기 때문에 토트넘이 사실 오른쪽 윙백으로 써봤어도 전환시켜봤어도 나쁘지 않았을 거다. 물론 그러니까 한번 접촉은 해봤겠지만. 근데 양발잡이인 페리시치도 잘 안 쓰잖아요. 예, 차라리 크로스 스킬을 쓰잖아요. 오른쪽으로 한번 써봤다가 예. 폭망해가지고 안 쓰긴 했지만 그래서 페리시치보다 트로사르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이 선수 리스크가 이제 결국은 태업 논란인 거거든요. 예, 바로 이제 그 미드스브로하고의 FA컵을 앞두고
아예 훈련을 불참을 했었죠. 떠나버렸죠. 네. 선수단을. 그래서 이제 데체르비 감독이 이제 경고를 했던 건데요. 그 공개적으로 또 얘기를 했어요. 기자들한테도. 그러니까 이게 그 에이전트가 성명문을 낸 거였는데요. 네.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요. 월드컵 가기 전에 이제 브라이턴이 레안드로랑 이제 재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그 합의를 보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게 일어나지 않았고, 그래서 트로사르는 다음 단계를 밟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혔는데 이적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월드컵 끝나고 나서 트로사르랑 동료 선수가 사소한 문제로 언쟁을 벌였는데 그 이후 감독이 트로사르랑 말도 하지 않고 근데 이거는 팀 분위기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고 경기력에도 부정적이었다. 이 얘기는 트로사르가 조금 이제 그 일 이후 감독과 사이도 틀어지고 이런 구단 내에서 약간 좀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좀 이제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니까 나도 뛸 맛이 안 난다. 기분이 너무 안 좋다 이런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트로사르는 여전히 선발 출전했었지만 사우스햄튼전과 아스날전에 연달아서 선발로 나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에버턴전에 벤치를 지켰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교체 출전조차 하지 않았다. 사실 주전으로 쓰던 선수면 갑자기 못 나가게 됐을 때 감독이 설명을 해주잖아요. 이번엔 이런 이유 때문에 너가 못 뛰고 이런 상황이야 해주는데 아무런 말 없이 그냥 무시했다라는 느낌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어진 미들스브로하고의 FA컵 앞두고 그거 태업 아니다. 훈련 중에 빠졌다고 했는데요. 이미 2차례나 종아리에 통증이 있다고 얘기했다. 이거 메디컬 팀과도 상의가 된 사안이다. 저는 뭐 별로 믿기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러면 그렇게까지 얘기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건 간에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데체르비 감독은 레안드로한테 그 선수단과 따로 떨어져서 혼자서 훈련할 것을 지시했다. 심지어 지난 월요일에 감독은 레안드로를 집단으로 모욕하면서 더 이상 그를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게 다들 있는 데서 뭐라고 했다는 얘기죠. 이게 아마도 뒤에 나오는 이제 기자회견 얘기일 거예요. 그러면서 4주 동안이나 선수와 직접 소통하지 않은 감독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이전에 여러 차례 이적이 가장 편한 해결책이라고 말한 장본인이 감독이다. 감독도 재계약상이 안 나니까 그러면 너 그냥 떠나는 게 좋겠어 라고 얘기해놓고 막상 그런 일이 벌어지려고 하니까 조금 배제하는 태도, 약간 좀 기분이 나쁘게 대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제 변명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러하게 브라이턴에게 중요한 건 이번 이적 기간에 그의 이적에 있어 협력하고 호의적인 자세로 양쪽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어차피 우리가 남아봤자 제대로 이제 뛰지도 못하고 효과도 안 날 거, 팀 분위기도 안 좋고 너네도 적당히 이 정도 챙기고 우리 그냥 보내줘. 이 얘기를 한 거고 데체르비 감독이 또 이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리버풀전을 앞두고 딱 그 얘기한 거죠. 트로사르는 리버풀전에 결장한다. 이게 미드스브로 다음 경기였거든요. 지난 에버턴전을 앞두고 훈련 세션에서 그는 왜 본인이 출전할 수 없는지 이해했음에도 나에게 아무 말도 없이 훈련장을 떠났다. 난 그에게 그런 태도를 싫어한다고 말했다. 그 트로사르 에이전트는 종아리에 통증이 있어서 나갔다고 했지만 아마도 트로사르가 그렇다면 감독에게도 얘기를 하고 정확하게 의사 전달이 됐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한 거는 통증이 있었다는 건 나중에 좀 덧붙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어쨌건 서로가 얘기를 안 했대요. 그렇죠. 상대방이 얘기 안 했대요. 그러니까 종아리가 아팠을 수도 있어요. 아팠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거나 감독과 선수 사이에 그런 의사소통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오해가 커지고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이죠. 결국에는 이제 이런 문제들, 트로사르가 아스날로 가게 됐기 때문에 이제 일단락이 된 것 같은데 아스날에 합류할 경우 좀 어떤 포지션에서 뛰게 될까요? 저는 그러니까 일단 트로사르 영입이 무드릭 영입보다 아스날한테는 더 낫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무드릭이 워낙 어린 선수니까 장기적으로 키울 수 있고 또 이제 포텐셜이라던가 이런 것도 높을 수 있지만은 일단 무드릭의 이적료가 너무 비싼 부분도 있고 저는 그리고 아스날은 윈나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시점인 거잖아. 그것도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딱 우승을 할 적기라고 보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면 둘 다 영입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나. 원래 그 아스날은 그냥 무드릭만 영입하고 퉁치려고 했는데 무드릭보다는 트로사르가 훨씬 검증된 선수거든요. 일단 프리미어리그에서 검증이 됐고 또 여태까지 보여준 거. 그리고 지금 당장의 기량은 저는 트로사르가 더 위라고 생각을 해요. 무드릭보다는. 그렇죠. 무드릭은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거든요. 피지컬적인 문제도 있고 저희가 경합을 아예 안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게다가 수비 가담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또 그런 면에서 트로사르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전방 압박이라든지 수비 커버라든지 또 포지션적으로도 더 많이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무드릭은 왼쪽 윙밖에는 검증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트로사르는 최전방에서도 뛸 수 있죠. 그리고 왼쪽 윙에서도 뛸 수 있죠. 그리고 저는 여차하면은 지고 있는 경기에서는 트로사르를 아예 풀백으로 내려서 공격적으로 활용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격 강화할 시에는. 그렇죠. 아니
당장 토트넘도 오늘도 지고 있으니까 쿨루세스키를 윙백으로 내렸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아스날에게 만능 열사가 됐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좀 범용성 때문에 네. 뭐 말씀하신 대로 토트넘이 탐낼 만한 선수였대.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토트넘이 포로를 영입할 수 있다거나 다른 누군가를 영입할 수 있는 밀도 있는 얘기가 있다라면 그냥 포기해도 괜찮지만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되겠냐. 솔직히 지금 저는 지난 여름 이적 시장부터 토트넘이 사실 지난 시즌엔 아스날을 제치고 4위를 차지하면서 웃었잖아요. 솔직히 토트넘이 승자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후의 흐름들을 보자면 제주스 영입권 때부터 그렇지만 토트넘은 아스널과 비교했을 때 영입 시장에서 이적 시장에서 완전히 뒤처지고 거의 완패를 당했다. 예. 그런 것들이 지금의 성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1월 이적 시장의 행보조차도 첼시가 뭐 많은 또 선수들을 영입을 네. 했고 또 리버풀도 이미 각포를 데려왔고 맨유도 뭐 임대 베오르스트를 했고 아스날까지도 지금 트로사를 영입한 이 시점에 토트넘은 아무런 오피셜이 없는 이런 상황들 분명히 토트넘에게는 좀 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요. 결국에 이제 아스널 입장에서는 4위권이 아니라 이제 우승을 노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트로사르가 이제 제주스의 자리까지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당장 이 맨유와의 경기에 뛸 수 있을까요? 저는 맨유전에 어쨌건 간에 뭐 최소 벤치에는 대기를 할 거라고 보입니다. 예. 그리고 마르티넬리라던가 사카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바로 투입이 되겠죠. 저는 특히 최근에 마르티넬리가 조금 폼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마르티넬리를 좀 빨리 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지난 경기에도 가장 먼저 빠졌던 선수가 마르티넬리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노가 바로 금요일에 모든 절차를 마치고 등록까지 할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 주말에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트로사르 이제 오피셜을 남겨두고 있고 아스날의 이제 열쇠로서 기능하게 됐는데요. 과연 이 1월 이적 시장의 영입 성과가 어떻게 드러날지 한준TV와 함께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모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